지금까지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늘 하청 관리자나 건설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2021년 광주 학동 현대산업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서도 하청 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는 사이 원청 소장은 집행유예 3년만 받았습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법으로 처벌하자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건설 현장은 매년 400명에서 500명이 사망하는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설계, 감리, 시공까지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각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특히 이 법은 무엇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도 사고가 나도 발주자와 원청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애초에 이 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38명이 사망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사고 직후 입법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공청회 한 번만 진행됐을 뿐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설노조가 앞장서서 투쟁합시다. 지난 7월 경기도 동탄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보는 건설 현장의 모습입니다.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몇 개를 어디에 어떤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수백 명이 일하는 현장이라도 변기 하나, 천막 하나만 달랑 설치하면 된다는 겁니다. 건설노조가 수도권 LH 현장 23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화장실 2.5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와 영국은 법으로 인원에 대한 화장실 개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화장실과 휴게실을 최소 3개 층마다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기본적인 휴식과 인권을 보장해야 인분 사태와 같은 충격적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타워크레인 충돌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017년 5월 거제도 삼성중공업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로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충돌 방지 장치의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전기 하나만 던져주고 다 된다는 식입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격의 소형 타워 크레인을 규제하고 조종실 설치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 건설노조의 요구로 소형 타워 크레인 세부 규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규격에 맞지 않은 소형 타워도 조종실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업 바닥 면에서 운전하는 타워 크레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실내 크레인이나 산업 현장에 고정된 크레인으로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건물 형상마다 작업 현장이 달라지는 건설 현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타워 크레인에는 모두 조종실을 부착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간에 빼먹는 돈이 워낙 많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건설노조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정임금제는 정부가 시중노임 단가보다 높은 적정노무비를 고시하고 이것에 따라 적정임금과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개 현장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임금은 6.8% 올랐고 내국인 고용도 7.1% 증가했습니다. 건설 노조는 포괄임금 지침 폐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건설 근로자 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 가운데 55%가 일요일에 일하고 77%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5년 동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괄임금 지침 폐기하고 일요일엔 돈 받고 쉬어봅시다. 올해 초처럼 기름값이 폭등하면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소득은 떨어집니다. 버는 족족 기름값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노동자가 최소한의 임금 몫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료와 임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 악성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60일로 되어 있는 임대료 지급 기한도 30일로 줄여야 합니다. 요즘 현장은 일요일 근무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월 가동 시간이 2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가동 시간도 160시간으로 줄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쓰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누구와 써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하청 전문 건설업체와 써도 운반업자와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중간업자가 자가용을 쓰기도 합니다. 전대, 돌려서 대여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것이 아닌 남의 건설기계 장비를 빌려 다시 대여하는 겁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서 전대를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배전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하도급이 판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 전기지부 동지들이 70일 넘게 싸운 파업투쟁도 불법 하도급이 배경에 있습니다. 배전 협력업체가 한전의 공사를 낙찰받으려면 자격증을 가진 전기 노동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할 노동자는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을 봅니다.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전기 노동자를 빌려옵니다. 이런 하도급의 재하도급은 노동자를 골병들게 합니다. 지난 11월 고 김다운 조합원이 COS 작업을 하러 전신주에 혼자 올라갔다 사망했습니다. 하도급이 판치는 사이 2인 1조 작업이 나홀로 작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요구합시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한전이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0월 10만 총파업 실천단을 발족했습니다. 실천단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요구 투쟁을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실 앞에서 선전전도했고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법안을 만드는 국회 앞에서 투쟁을 벌여냈습니다. 11월 12일에는 4만이 모여 힘찬 노동자의 기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투쟁의 정점을 찍고자 합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서울로 모입시다. 국회로 모입시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를 위해 건설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차게 투쟁합시다.